태풍 쏠릭이 내일 밤부터 전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해안 어민들은 어선을 긴급 대피시키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태풍으로부터 쌀 한 톨이라도 지키기 위해 수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금남로 4가역 역장이 오피스텔 건설업체와 지하 통로 연결을 임의로 확약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영호남 10개 지자체가 실무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내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북상하는 태풍 쏠릭이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쳤지만 그래도 현재로선 광주 전남 전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을 먼저 만나야 하는 섬과 해안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양훈 기자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쏠릭의 길목에 위치한 신안군 흑산면 가고도. 주민들은 소형 어선들을 육지로 올리는 등 긴장감 속에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어선들, 잠배들은 여기 인양을 해가지고 육지로 다 끄집어 올렸고요. 그리고 좀 큰 배들은 다 피항을 해서 지금 피항 중에 있습니다. 가고도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도 해상 크레인을 흑산항으로 옮기는 등 태풍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포항 등 도내 각 항포구에는 태풍을 피해 어선들이 긴급 피항하고 있습니다. 정박된 어선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밧줄로 묶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 제조업체들도 선박 고박과 시운전 선박을 피항시키는 등 태풍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휴가 중인 공무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재난관리본부를 구성하고 시간대별로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 인도에 설치했던 그늘막을 철거하고 재위험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풍 쏠릭은 강풍과 함께 시간당 50mm 안팎의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오는 23일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9호 태풍 쏠릭은 목포 지방에서 제일 가까운 시기는 23일 낮 정도 되겠으며 태풍의 오른쪽인 목포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겠습니다. 태풍 쏠릭은 저녁 8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쪽 300km 예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농민들은 수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6년 전 태풍으로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던 양식장 어민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농촌마을. 아직 채 짙어지지 않은 변원 위로 농기계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태풍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추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뭄 때문에 수확량이 걱정인데 태풍 피해까지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작년 대비에 한 5일 정도 앞당겨졌고요. 또 태풍 때문에 조생종대는 일찍 수확이라도 하지만 일반 중만생종 벼를 심은 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쌀이 익어가는 시기 수확이 한 달 이상 남아있는데 바람에 쓰러지거나 물에 잠기면 배에서 또 싹이 트는 수발화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상태면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죠. 지금 막 이삭이 피어 나오기 때문에 이 강한 바람을 맞게 되면은 등수하는데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되죠. 양식장이 밀집한 바닷마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복 양식장 등 완도에서만 5,5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던 2012년 볼라벤 이후 가장 걱정되는 태풍. 폭염을 막기 위해 전복 양식장 위에 덮어뒀던 차광막이 바람에 찢길세라 서둘러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을 육지로 다 인양하려고 포크린도 준비 다 해서 와 있고요. 이 차광막이나 이런 건 다 걷어들였고 따줄이나 이런 거 다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써 일궈온 땅농사, 바다농사가 일순간 망가지지는 않을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태풍 소식에 농어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금남로에 오피스텔을 분양 중인 건설사가 광주 최초로 지하철역과 오피스텔을 직통으로 연결하겠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서명했다는 확약사도 광고에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약서를 살펴봤더니
권한도 없는 지하철 역장이 제멋대로 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광주시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광주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광고입니다. 광주 최초로 지하철역과 오피스텔을 연결하는 직통 설계를 반영한다고 홍보합니다. 금남로 사가역 지하 만남의 광장과 오피스텔 지하를 잇는다는 내용을 담은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업무 확약서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업무 확약서가 이상합니다. 권한이 있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아닌 하위 간부에 불과한 금남로 사가 역장의 서명만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지하철과 건물의 연결 통로를 만들려면 광주시와 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전혀 밟지 않은 채 쓰여졌습니다. 효력이 전혀 없는 서류가 공문서처럼 광고에 활용된 겁니다. 구청에서 연결 통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어디에서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세세한 것들을 그 협약서에 담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금남로 사가 역장 한모 씨는 확약서에 서명한 건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오피스텔과 지하철역이 연결되면 철도 이용객이 느는 효과가 기대돼 건설사 대표가 만들어온 확약서에 윗선 보고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서명했다는 겁니다. 너무 좀 미숙했고 이 괴물에서 회사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너무 깊이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이 확약서가 광고용으로 활용됐다는 사실도 1년 동안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시가 최근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시작한 뒤에야 관련 광고 행위를 멈추고 법적 책임을 지라고 건설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해당 역장의 단독 확약서 서명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금품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하려면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중요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결정을 앞두고 철도가 지나는 지자체 실무진들이 본격적인 공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달빛 내륙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10개 시군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도 국비 확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10억 원의 국비를 첫 사업비로 따내기 위한 겁니다. 다음 달 3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25명과 국토부 등을 초청해 국회에서 포럼을 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최초 국비 확보를 시작으로 국가 주도의 달빛철도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12년 동안 6조 3천억 원이 투입돼 191km의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됩니다. 최고 시속 250km로 달릴 경우 광주를 출발해 1시간이면 대구에 도착합니다. 도로 말고는 오가기 힘든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산업구조 역시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1,300만 명 규모의 남부 신경제권이 구축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영호남 소통이 촉진됩니다. 달빛철도를 포항까지 연장한다면 남북철도와 연결되면서 영호남도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동해선과 연결되고 결국은 유라시아 철도로도 연결될 수 있는 큰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민선 6기 때인 지난 3월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 추진협의회를 결성한 이후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책사업으로 확장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한 데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군공항 대책은 제외한 채 민간공항만 통합하기로 합의한 것은 쉬운 문제만 풀고 복잡한 문제를 뒤로 미룬 것이라며 협약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는 공항 문제에 대한 양 시도의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문제도 상생과제에 포함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버르장머리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확대 간부 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예고 없이 집단 방문한 과정에서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시장 때 결정한 도시철도 2호선을 왜 다시 공론에 붙이냐는 비판이 있지만 시민단체와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며 시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말자는 플라스틱 아웃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전남 바다에서는 해마다 수천 톤의 합성수지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친환경 어구 사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만 8천여 톤. 폐어구와 오래된 부표 등 바다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30%에 이르는데 해양수산부는 국내 어선들이 사용하는 어구의 3분의 1가량이 매년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어구에 걸려 물고기들이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폐어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일반 어구는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녹는 친환경 어구를 보급해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사업은 지지부진해진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어민들이 친환경 어구의 성능이 떨어진다며 사용을 꺼린 탓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보급을 하니까 그 시범적으로 써보신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보다는 많은 품질이 개선돼 갖고 왔는데 과거에 우리 안 좋은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국립수산과학원 역시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어민들의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최근 수가원이 실시한 시험 결과를 보면 일반 어구와 친환경 어구의 어획 성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조금의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어획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어구에 대한 어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해 전남 지역의 친환경 어구 보급률은 수년째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 5월 단체 대표자들이 오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대표자들은 다음 달 14일인 5.18 진상규명특별법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위원 위촉을 지체하면서 진상규명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 설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를 재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영암군 3호 대불공단 내 조선소에서 선박 블록 용접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47살 남모 씨가 12톤 무게의 블록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블록 받침대가 허술하게 고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